자, 조합에서 세 번째인데 이번에 그 내용은 뭐냐면 조합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합은 뭐냐면 뽑는 거지. 뽑는데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자고. 음. 뽑기 다음이 배열이야. 배열한 다음에 뽑는 게 아니라 뽑은 다음에 배열하는 거야. 순서는 자, 문제를 한번 봐봐. 1번 문제에서 1부터 9까지.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5장을 뽑자. 5장을 뽑아서 나열하기로 했대. 근데 홀수는 반드시 홀수번째 배열된다. 홀수는 반드시 홀수번째 배열된다. 근데 자, 두 번째 문제랑 한번 비교해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어. 똑같은 문제야. 9장이 있는데 5장을 뽑아서 배열을 할때 홀수 번째 자리에는 반드시 홀수가 들어간다. 비슷하지만 순서가 좀 바뀌어 있잖아, 그지? 많이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일단은 첫 번째 문제부터 다시 보면은 홀수는 반드시 홀수 번째에 들어가기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홀수는 1, 3, 5, 7, 9 5개가 있고 짝수는 2, 4, 6, 8 4개가 있어. 상황을 잘 봐야 돼. 이걸 가지고 5개를 뽑아서 배열을 할 거야. 배열을. 홀수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자리를 홀수 번째 자리라고 해. 일단 상황은 이래. 홀수는 반드시 홀수 번째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홀수와 짝수를 합쳐서 5개를 뽑을 건데 어떻게 뽑을 거냐면 홀수를 만약에 하나 뽑고 짝수를 4개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되냐? 5개 중에 하나를 뽑고 4개를 뽑았어. 홀수 5개 중에 하나, 짝수는 4개. 그러면 여기에 뽑힌 이 홀수 있잖아. 이 홀수가 첫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5번째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세 가지에다가 나머지 숫자들은 배열하자. 하나만 아무데나 집어넣고 나머지 4개를 배열하자. 이런 얘기야. 만약에 홀수를 2개 뽑고 짝수를 3개 뽑았다. 홀수는 2개를 뽑고 짝수는 3개를 뽑았어. 홀수 5개 중에 2개, 짝수 4개 중에 3개를 뽑았다. 그러면 뽑힌 홀수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자리 중 세 자리 중 2자리에 홀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은 수는 알아서 배열해 주자. 이런 말이거든. 홀수는 3개, 짝수는 2개를 뽑았어. 그러면 뽑힌 홀수 3개와 짝수 2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열할 거냐? 홀수 3개를 뽑았으니까 홀수 자리에 3개가 배열이 되고 남은 짝수 2개는 알아서 배열해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더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홀수는 반드시 홀수 번째만 들어간다 이거. 홀수는 반드시 홀수 번째. 이런 뜻이라고. 홀수 하나 뽑으면 그 홀수가 홀수 번째. 홀수 2개 뽑으면 그 홀수가 홀수 번째. 홀수 3개를 뽑으면 그 홀수가 홀수 번째 자리에 들어가기로 하자. 이게 1번 문제야. 이 세 가지를 더해주면 돼. 두 번째 문제는 홀수 번째 자리에는 홀수가 들어가도록 하다. 5개 중에서 다시 한번 홀수는 5개, 짝수는 4개가 있어. 얘네들을 가지고 5자리를 만들 거야. 5자리. 근데 홀수 번째 자리에는 홀수가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홀수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홀수 자리에다가 배열해주고 그리고 자 5개 중에 3개를 뽑았어.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6개가 남아. 그지? 6개.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머지 숫자, 나머지 자리에다가 배열해 주자. 홀수는 반드시 홀수 번째. 그러니까 홀수 번째 자리에는 요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자리에는 반드시 홀수가 간다. 남은 자리는 뭐야? 아무거나 이 말이거든. 그래서
홀수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배열을 해주고 남은 숫자 중 나머지 숫자 6개 중 2개를 더 뽑아서 다른 자리에다가 남은 자리에다가 배열해주자. 이게 2개가 비슷하지만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로 한번 정해봤어. 자, 세 번째 문제는 역시나 9개의 숫자가 있고 5장을 뽑아서 나열한다. 1과 4는 반드시 포함이 되고 1은 4보다 오른쪽에 배열되는 방법이야. 자, 5개를 뽑아. 뽑는 게 먼저잖아. 1 뽑고 4 뽑고 반드시 포함돼. 나머지 3개를 더 뽑았다. 이렇게 뽑았다고 쳐. 이렇게 뽑았다. 근데 나머지 3개가 예를 들자면 3 하나 더 뽑고 뭐 7 뽑고 9 뽑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전체 숫자 9개 중에서 1, 4를 빼고 7개 중에 3개를 일단은 뽑자 이거야. 일단 3개를 더 뽑자. 이게 먼저 시작이지. 근데 얘네들을 배열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자면 일단 7개 중에 3개를 더 뽑아서 이렇게 5개의 숫자를 내가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봐. 1과 4를 제외하고 3개를 먼저 배열을 해. 3개를 먼저 배열을 한다. 그러면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3팩이야.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다가 1과 4를 집어넣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1과 4를 집어넣는다. 근데 1은 4보다 오른쪽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 어떻게 할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다. 4자리 중에 2자리를 뽑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뽑기만 하면 돼. 왜? 1, 4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리 바꾸는 건 안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1, 4가 들어가는 거 1, 4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상관없잖아. 그래 무슨 말이냐면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뽑기만 하면 1은 앞자리 4는 뒷자리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면 3자리를 먼저 배열을 해놓고 1, 4를 같이 넣는 방법이 있지. 그지? 같이 여기에 1, 4 아니면 여기에 1, 4 여기에 1, 4 아니면 여기에 1, 4가 이렇게 들어가는 4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3팩토리에다가 4개를 집어넣는 방법.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3팩토리로 묶어서 4 커뮤니케이션 2 더하기 4 이와 같은 방법으로 1과 4를 집어넣는 방법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하나 생각을 해볼게. 다른 방법으로 배열하는 방법에서, 그지? 어떤 수를 배열하는 방법에서 이런 생각을 하나 할 수 있어. 이거는 약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살짝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A, B, C, D, E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을 원래 5팩토리얼 이렇게 말해. 그지? 5팩토리얼. 근데 만약에 같은 문자가 2개 있으면 어떻게 할까? 같은 문자가 2개 있을 때는 5개를 배열할 때 같은 문자의 개수만큼으로 2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런 방법도 물론 존재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이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그럼 만약에 같은 문자가 3개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문자가 3개 들어있으면 5개를 배열을 할 때 A가 3개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자. 이게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배열의 방법인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안 배워. 언제 배워? 확률과 통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 방법을 무조건 알아야만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지만 사실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라고. 자, 이 내용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 설명해 볼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379를 내가 배열하겠다 이거야. 14379를 배열할 때 1이 맨 앞에 오는 배열의 방법이 있겠지. 그지? 나머지 4개를 그냥 뒤에다가 배열하면 되잖아. 4팩. 그지? 그 다음에 1이 두 번째 자리에 오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 4를 이 뒤쪽에다가 집어넣고, 아니 4를 뒤쪽에 넣었다고? 왜 곱하기 4야? 자, 4가 이 뒤에 들어가는 방법 3가지에다가 남은 숫자 3개는 아무데나 배열하자. 자, 4가 뒤에 배열되는 방법 3가지, 그리고 나머지 숫자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이야. 1이 세 번째 자리에 오는 방법도 물론 있어. 그러면 4는 이 뒤쪽에 두 자리 중에 하나, 그리고 남은 숫자는 아무데나. 그 다음에 뭐야? 1이 네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라면 4가 반드시 이 뒤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 나머지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1의 위치를 정해가면서 푸는 방법이 있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할 수가 있어. 물론. 자, 얘를 한번 정리해보면 3팩토리얼로 묶어서 맨 앞에는 4가 남고, 그 다음은 3이 남고, 그 다음 2가 남고, 그 다음 1이 남아서 3팩토리얼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야. 1이 4보다 오른쪽으로, 왼쪽이구나. 내가 지금 한 건 왼쪽인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상관없으니까. 자, 1이 4보다 왼쪽으로 갔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방금 하나 설명을 했어. 이게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더 편하다면 이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옳을 수 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여기에다가 물론 7 컴비네이션 3은 곱해줘야지. 왜냐면 처음에 1과 4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처음에 있었으니까 7 컴비네이션 3을 여기다 곱하는 게 맞지. 그지? 어려우니까 자, 한 번 더 내가 설명을 할게. 한 번 더. 이런 거야.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오른쪽과 왼쪽 어쨌거나 1과 4는 순서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선택만 하자야. 선택만. 5자리가 있는데 지금 5자리가 있어. 다시 한번 잘 봐. 3개의 숫자를 먼저 배열을 해. 뭐 이렇게 3개의 숫자를 배열해. 그러면 이 3개는 3팩토리잖아. 그러면 나머지 2개가 남지. 나머지 2개는 1과 4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순서에 맞춰서. 한 가지잖아. 그지? 한 가지. 이걸 내가 앞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한 거야. 3개를 먼저 배열하자. 3팩토리. 근데 1과 4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자리가 있는데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하면 1, 4가 크기 순서에 맞게 오른쪽으로 갈 녀석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 녀석은 왼쪽으로 갈 것이다. 또는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4 컴비네이션 2는 따로 들어가는 거고 4가지 곱하기 4라는 건 같이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걸 더하면 앞에서 했던 이 결과와 동일한 상황이 된다는 거지. 자, 3번 문제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다시 한번 꼭 연습해야만 하겠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7개의 문자 중에서 5개를 선택할 건데, 선택해서 배열할 건데 A와 C를 반드시 포함하고 A와 C는 뽑고 3개를 더 뽑자 이거야. 그러면 이 3개를 뽑는 방법이 A와 C를 제외하고 5개 중에 3개를 일단 뽑자. 그리고 얘네들을 나열할 것인데 A와 C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한다 이거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한다. 나머지 먼저 배열한다.
3개를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 앞뒤 자리 끝자리 포함해서 4자리 중에 2자리에다가 A와 C를 배열하는 방법. 이게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처음에 우리가 했던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곱해주면 A와 C를 포함하는 5개 문자를 포함해서 뽑고 그 다음에 3개의 숫자를 배열하고 사이사이 앞뒤 자리 포함해서 4자리 중 2자리에 A와 C를 배열하는 방법. 이렇게 간다는 거야. 자, 5번 문제.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자, 한국인과 일본인을 각각 5명씩 10명 있는데 한국인은 3명, 일본인은 2명을 뽑기로 하는데 한국인 3명은 이웃한다 이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 그리고 3명이 있다 이거. 아니, 5명이 있어. 근데 이 중에서 한국인은 3명, 일본인은 2명을 뽑아. 일단 뽑아야지. 한국인은 3명, 일본인은 2명을 뽑았어. 그리고 자, 일단은 뽑아놓고 보니까 한국인들은 어떻게 돼야 돼? 이웃한대. 이웃하면 어떻게? 묶어서 배열하자. 마치 몇 명처럼? 3명처럼 배열하자 이거야. 그리고 나서 한국인 3명이 알아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 이렇게 가자는 거지. 뽑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이거는 나중 문제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야. 의자가 13개가 있고 남학생 10명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남학생들은 짝수명씩 이웃하고 의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정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남학생들이 짝수명씩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남학생 10명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빈 의자가 3개가 더 있어. 자, 의자가 13개인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한 명씩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빈 의자가 3개가 존재하겠지. 남학생들이 짝수명씩 앉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2명,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렇게 10명이 뭉쳐 앉고 빈 의자가 3개가 이렇게 있어도 남학생들은 짝수명 이웃하는 거지. 아니면 남학생 8명과 남학생 2명이 앉고 빈 의자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경우도 물론 남학생들끼리는 짝수명씩 이웃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하냐? 쪼개서 풀어야 되냐? 나쁘지 않지만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남학생 10명이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 남학생 10명이 일단 앉아있어. 줄지어서. 그리고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라는 거야. 이런 자리. 남자 2명 사이, 남자 2명 사이, 남자 2명 사이 이렇게 맨 앞자리 맨 끝자리. 근데 어쨌거나 의자끼리는 이웃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6자리 중 3자리에다가 의자를 집어넣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의자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2명 4명 이렇게 앉아있는 형식이 되니까 남자 10명은 줄지어서 앉고 6자리 중 3자리에다가 의자 3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선택하여 배라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어려워.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좀 헷갈릴 수 있어. 여러 번 봐야 돼. 여러 번. 알겠지?